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거쳐 가정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운하 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RFID 기반의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한 부천 지역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인 김포페이가 발행 1년 2개월 만에 발행액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가맹점은 지난해 말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 관련해 인천시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되는 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했고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흘러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천시는 서구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있다는 최초 민원 발생 이후에 오늘 13시 현재까지 101건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한강유업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돗물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와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0.8에서 1.2 ppm 정도의 농도의 염소를 투입하고 있어서 곤충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개체가 수용가까지 수도관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표준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곤충 퇴치기를 설치하였고 여과지 세척 주기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고 중염소도 추가 투입을 실시하였으며 정수지 청소를 4일 이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촌 정수장과 연결된 배수지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배수지 2곳에서 유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화와 검단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7일 이내에 모든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원 발생한 지역의 계량기 전 직수관 13곳에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오늘 13시까지 11곳을 확인한 결과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토 및 소화전 방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망 속에 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등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쓰실 수 있도록 수질 정상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된 수돗물이 저장된 저수조에 유충이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미추홀 찬물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조받은 생수를 지원하는 한편 대량의 급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급수차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촌 수계지역 이외의 지역 부평, 계양에서도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하여 부평 정수장의 여과지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민원은 공촌 수계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물류와 여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가 경인 아라뱃길의 운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아라뱃길의 기능 전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인데요. 취재 결과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운하 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류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물류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선택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뱃길이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기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아라뱃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선상 토론회를 열어 아라뱃길을 레저와 관광, 문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라뱃길 주변을 수목원과 신도시 등으로 개발하고 여객 기능을 통해 관광 코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에 참석해 향후 남북 교류를 위한 물류 기능 유지와 관광을 위한 한강 물길 연결 등을 검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곤지암의 화담수처럼 좀 수목원을 개발해서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주변에 좀 미니 어떤 수변 공간을 이용한 미니 신도시를 구성해서 같이 연계 발전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선 여의도 나루에서부터 쭉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 바다까지 연결하는 그 관광 크루즈 그런 기능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론화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사실에 근거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 레저 측면에서 활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환경적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뭔가 그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까지 아라뱃길에 대한 몇 가지 활용 방안을 도출한 상황. 8월부터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해당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100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하나의 안을 선택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 중 시민위원회가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만큼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지역 시민사회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시민은 원한다. 인천 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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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메리트 등 각종 해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300만 인천 시민의 마음을 모아 인천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구 300만 명의 인천시,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특히 인구 119만 명인 수원시에도 지난해 고등법원이 생겼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 시민들의 사법 주권을 위해 고등법원 설치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 인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인천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인구도 인천은 300만입니다만 우리 관할구역은 김포와 부천까지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지난달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대체교사들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교사도 인천 시민이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쉬다 다시 대체교사로 채용되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상시 지속 업무인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시민단체가 절도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천시민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불미스러운 절도 사건에 연루된 이동현 시의장을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이 부여한 권력 또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의장의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부천시의회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동현 의장은 지난 3월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여전히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구가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방식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황희정 계양구 보건소 팀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계양구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에 글로벌 검사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스템은 투명한 아크릴벽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글로브를 통해서 의료진이 수검자와 직접 접촉 없이 안전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양구는 최근 폭염, 장마 등의 의료진이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보다 더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 이달부터 도입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로벌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하루 평균 5, 60명 정도입니다. 서울시 대부분 보건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방식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존 검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 글로벌 시스템은 의료진과 검사자의 공간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우려도 크게 낮출 수가 있고 일단 두꺼운 레벨 D 방호복을 의료진이 입지 않아도 안전하게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 의료진이 있는 내부에는 양압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외부 공기가 헤파 필터를 통해서 내부로 유입되고 있고요. 냉담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기상 상황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안 그래도 힘든데 여름철 방호복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었지요. 글로벌 시스템 도입 이후에 근무 환경에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 의료진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전에 뭐 두꺼운 레벨 D 방호복을 입으면 사실 한낮에는 이게 10분만 입고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 N95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의사와 간호사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선별 진료소를 찾고 있는 시민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요? 우선 저희 검체 부스에 상시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오시면은 바로바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점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정 계양구 보건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FID 기반의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한 부천 지역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15일 지역 내 RFID 기반의 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2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종량기를 설치한 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매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척도를 따질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아파트 11개 단지에 101개 단지에 1,058대의 RFID 종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발행 1년 2개월 만에 발행액 1,000억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김포페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 1,0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맹점도 6월 말 기준 9,672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43%가 증가했고 이 사용자는 14만여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4%가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대비책으로 지난 2월부터 김포페이 할인율을 10%로 올렸으며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나 가맹점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계양구가 다음 달부터 규련초등학교 부근 보도를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규련초등학교 앞 도로 양측의 약 700m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보도 설치 이후 노후 정도가 심해져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계양구는 다음 달 초 공사를 시작해 9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